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로 탐색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대표적인 BFS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BFS 중에서 좀 쉬운 편이라서 제가 골라봤어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로가 있고요. 1,1에서 출발해서 n,m으로 도착을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0은 이제 벽이 되겠고 1은 길이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일로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나야 하는 최소 칸수를 구하라,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보통 이렇게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의 경우는 BFS로 풀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15칸을 지나야 이동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한번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가 맞죠? 네. 그래서 이 예제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FS란 무엇이냐? 다음처럼 물결이 퍼지듯 가까운 경로 후보부터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가 있으면 BC를 그 다음에 보고 DE 보고 FG 보고 나중에 H를 본다 라는 거고요. 한쪽 길을 끝까지 쭉 갔다가 올라오는 DFS 깊이우선 탐색과 비교됩니다. 근데 이런 너비우선 탐색을 왜 쓰냐면 최단 경로를 구할 때 목적지를 찾자마자 최단 경로임이 보장되어 탐색을 바로 종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DFS에 비해서 빠른 경우가 많고, 보통 제기를 통해 시스템 스택을 사용하는 DFS에 비해 Q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힙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탐색에 유리합니다. 그럼 아래 예제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S에서 E로 가는 건데 처음에 좌표를 넣어줘요. 0,0을 Q에 넣고 이게 맵을 표시하고 이게 Q의 상황을 표시한 겁니다. 시작점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빼서 살펴봐요. 그걸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 오른쪽과 아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시 Q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빠졌고 1,0과 0,1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1,0을 꺼내면 그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초록색이 되고 방문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2,0이 추가로 들어갔고 이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노란색은 0,1은 위에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얘가 빠지면서 처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0,1을 다시 꺼내니까 그게 여기고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래고 0,2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초록색이 번지는 모양이 물결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면 이제 2에 도달할 것이고 도달하자마자 이제 1, 2, 3, 4라는 거리를 알 수 있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처음 입력을 받는 부분부터 한번 짜보겠습니다. 첫 줄에 두 정수의 n과 m이 주어지고 2에서 100 사이죠. n과 m을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n개의 줄에 m개의 정수로 미로가 주어진다. 요걸 입력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1,1로 쓰니까 0이 아니라 1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백 없이 사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1 D를 써서 받으면 이런 걸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받아줄 공간이 필요한데 최대가 100이니까 지금 1을 더했으니까 101씩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풋을 받았고 Q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Q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좌표를 나타내야 되니까 Y를 나타내는 Q와 X를 나타내는 Q 두 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위치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1,1이죠.
그 다음에 이제 Q를 통해서 while 루프를 도는 식으로 BFS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 빌 때까지 돌린다 이렇게 돌리면 되고, Q에 들어간 좌표를 꺼내옵니다. current y는 QI에서 꺼내오고, 그 다음에 팝 해주고, x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로 방문을 하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위로 가는 방법은 이제 위쪽에 있는 걸 Q에 넣어주면 되는 건데, 현재가 Y니까 위로 가니까 1을 빼주고요. 위니까 X는 그대로가 되겠죠. 아래쪽은 더하기 Y가 더하기 1이 될 거고, 왼쪽은 Y 좌표는 그대로고 X 좌표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은 Y는 그대로고 X에 더하기 1. 네,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BFS 탐색을 Q로 하는 골격이 짜진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경계 조건이라든지 카운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종료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y가 n이고 x가 m이면 이제 꼬린 지점에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시키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되죠.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 Q를 하나 더 써줍니다. 카운팅을 위한 Q를 써주고, 처음에 여기도 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카운팅을 빼주고, 이제 Q에 집어넣을 때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요. 현재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을 탐색할 때마다 그 거리를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할 때 카운트를 처음에는 0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전히 이 밖으로 튀어나간다든지 방문한 곳을 다시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집어넣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현재 상 위치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갈 수 있으면 넣어주는 식으로요. 그러면 체크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좌표를 받고요. 보통 y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y 좌표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똑같이 x 좌표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또한 여기 0은 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가려고 하는 곳에 벽이 있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가도 좋다 이런 의미로 return true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번 방문한 곳을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반복해서 끝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곳은 방문하지 말라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인풋과 똑같은 크기의 visit라는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이거를 구현을 하는데요. 처음엔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이 큐에서 꺼내자마자 visit를 체크를 해주고요. 방문한 적이 있었냐? 그렇다면 continue로 넘어가지고 들어온 곳은 방문했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곳에 이미 방문을 했으면 return false를 해주고요. 똑같이 4개에 대해서 같은 처리를 해줍니다. 상하 좌우에 대해서
가기 전에 갈 수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을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코딩은 다 됐는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컴파일을 했더니 이제 이 함수 안에서 n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역 변수로 빼주겠습니다. 네, 돌아가고 예제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15가 잘 나오고 밑에 있는 4개가 있는데 한번 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9가 나오고요. 38이 나오고 13이 잘 나오죠. 그럼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맞았다고 나왔는데요. 이 BFS 테크닉을 알고 계시면 많은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알고리즘 하시려면 꼭 익혀둬야 할 문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스코드 정리를 한번 해봤고 한 40줄 정도 문제 할 수 있으니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